이 계란말이 좀 드셔보세요.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나도 계란말이 줘라. 줘. 줘라. 엄마가 줘라. 나 꽁 대신 닭 싫어하는데. 야, 아유 엄마는 헌법 교수면은 대체 뭔 범죄 심리학까지 해가지고 이번 흉악범을 1대1로 보고 그래. 걱정되게. 아 근데 김주영 심리를 파헤치면 그 입에서 나오는 개소리도 분석이 될까요? 줘야지. 너라고 나 같은 범죄 심리학자가 있는 거니까. 법관이실 때도 짱 멋있더니. 하긴 그때도 범죄자의 심리를 꿰뚫고 계셨어요. 피고인 공소장 받아보셨죠? 검찰 측 공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재판장님, 전요 성폭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교육을 시킨 겁니다. 정숙하세요, 정숙하세요.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내가. 자, 정숙하세요, 정숙하세요. 직접 해보는 것만큼 좋은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피고인 정신 차리세요. 지금 그리고 말이라고 합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잘 모르시나 본데요. 요즘은 애들이 더 밝힙니다. 처음엔 걔네들도 무섭다고 징징대더니 나중에 더 좋아하더라고요. 자, 정숙하세요, 정숙하세요. 학교에서도 못 배우는 알짜배기 성교육을 시켜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지 자식들을 몰라요. 야 이 쓰레기만도 못할 씨발놈아 올려봐! 그 주둥이 닥치지 못해? 뭐? 성교육? 야, 우리 판사님 흥분하니까 엄청 섹시하시네. 나 원래 15세 미만만 상대하는데 법복 입은 여자 판사라 그런가. 후달리는 게 흥분이 좀 되네. 와씨, 너 오늘 나한테 죽자, 어? 너 같은 건 재판도 안 나와 이 새끼야! 왜 이래, 좀 내려. 놓으세요! 저 미세먼지 같은 놈 개소리 못 들었어요? 감히 법정을 몰려먹어! 부장님, 아이 존경하는 재판장님은 개뿔! 뭘 왜 싶어? 이 판사가 여기서 이러는 뭐 상황이 겁나게 거시기 하는 거 알아 몰라 알면서 왜 그래 참말로? 너는 쓰레빠 같은 개새! 야, 이 저런 잡다한 새끼야! 어서야! 선배,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많이 힘들었다. 전까지 생각이 바늘끝처럼 배를 스쳐 심장 위로 알아. 아리면 사 판사님한테 얘기 들었어. 그래. 나한테 듣는 것보다 의연이한테 듣는 게 낫지. 종주야, 많이 힘들지? 너가 지금 얼마나 많이 힘들지 내가 잘 알아. 그래서 우리 엄마 용서해달라고 말을 못하겠어. 나도 못하는 용서를 네가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너무 힘들지만 마. 야, 나도 이제 네 옆에 없을 거거든?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게 너무 오래 안 갔으면 좋겠다.
진짜 너 덕분에 많이 행복했는데. 그래서 나도 너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거든. 그러려면은 내가 너 오늘 이렇게 부는 게 마지막이 돼야 될 것 같아. 야,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치? 야, 눈치가 없어 이렇게. 선배, 야, 정주야, 나 마지막.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보면 안 되냐? 미안해. 내가 떠난 빈자리 잊혀지네요. 꿈꾸던 시간 그대와 함께던 날이 사실 이정주를 연기하면서 되게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워낙 짧은 시간 내에 강렬하게 감정을 끌어올렸던 부분들도 있었고, 때로는 이제 판사로서 어려웠던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장면들이 지금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판사님과 함께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저 아직 말 안 모습들, 끝났습니다. 아니, 뭐 법복을 왜 이렇게 입어요? 아니, 사람 잡을 일 있어요? 남의 법복 뒤집어 쓴 사람은 이 판사님입니다. 저는 제가 단독 판사로 나왔을 때 예, 장면들이 좀 기억에 남아요. 네, 김주영 재판이었죠. 제가 아마 단독 판사로서 이렇게 재판을 하는 마지막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장면이 좀 준비도 철저하게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제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저의 새로운 모습을 좀 본 것 같아서 좀 기억이 많이 났고요. 일단은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 중에 하나는 NG도 제일 많이 했습니다. NG를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여러분들께 미안했어요. 스태프 여러분들과 배우분들께 좀 미안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변호인, 피고인이 호성버스 출발 직전 요의 때문에 화장실을 간 사실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사건 직후 피고인은 5시간 동안 독방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요의를 느껴 화장실에 갔다던 피고인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네요. 예. 검찰 측, 지난 공판 때 최경우의 국가수 부감 결과서를 제출하셨죠. 특이 사항 있습니까? 네. 최경우는 당시에 오른쪽 손목의 근육이 파열된 상태였습니다. 의학적으로 오른쪽 손목의 근육이 파열돼 있는 상태라면 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물건을 강하게 잡을 수 없다는 의사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목을 조른 건 사실입니다. 근육 손상을 입은 상대가 목을 조르려고 했을 때
본 CCTV 영상의 반응은 조금 과한 행위로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본 법원이 직권으로 국가수의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 국가수 소속 범죄 심리학자 마현님께 의뢰했던 사실조회 회신으로 온 내용을 본다면 증거 영상에서의 피고인의 반응은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반응과는 조금 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검사, 변호인, 이 보통의 경우에 갑작스러운 상대의 공격을 막다가 상대가 쓰러져서 피를 흘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CCTV를 확인해 보면 피고인과 최경호 씨가 몸싸움을 벌인 시간은 13시 14분, 그리고 최경호 씨가 쓰러진 시간은 13시 16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 약 3분 동안 피고인은 크게 움직이지도 않았고 교도관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본 재판장이 직접 현장 검증을 다녀온 결과 교도관들은 사건 현장으로부터 크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감정 증인의 주장에 따르면 과실치사나 정당방위의 경우 보통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직후 30초 안에 가해자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죠. 지금까지의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이 피고인의 정당방위 근거가 그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검사 측 의견 있으십니까? 본 검사는 이번 사건이 정당방위는 당연히 절대 아니고 과실치사 또한 과실이 아닌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경우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고 생각하며 이에 본 검사는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사는 지금 증거 없이 본인의 의지대로 사건을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사는 변경된 공소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변경된 공소장에 따라 재판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일주일 뒤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본 재판을 마치겠습니다.